한국은 15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00점 맞은 셈이에요. 다만 이제 이 100점을 맞는데 딸려붙는 단가가 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100점을 맞는 가격인 셈인데, 상부 정치부장의 투시경. 자, 오랜만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트루스 소셜 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신났습니다. 이제 정말 관세가 이제 제대로 본 궤도에 올랐다. 그러면서 이제 컨그레츄레이션, 그리고 이제 미국은 가장 핫한 나라가 됐다. 그 세상 어느보다도, 전 세계 어디보다도 이제 미국이 제일 핫한 나라가 됐다. 이제는 뭐 그야말로 석세스다. 1년 전만 해도 미국 다 죽어가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됐다. 이제 자화자찬. 이제 8월 1일 본인이 시한을 제시하긴 했었는데 사실 된 나라가 몇 개 없었잖아요. 뭐 영국 있었고, 인도네시아 있었고, 뭐 베트남 있었고, 뭐 요 정도였는데 막판 되면서 이제 EU도 됐고, 일본도 됐고, 그리고 한국 됐고, 뭐 그리고 어제도 몇 나라 더 됐어요. 그래서 8월 1일에 어쨌거나 모양 갖춰서 시작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뭐 미국 만세 이러고 나오는 상황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아침에 새벽에는 조금 전에 2억이 더 됐다 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8월 1일이 이제 미국으로서는 4월 6일이 원래 무슨 리버레이션 데이 그랬는데, 이제 8월 1일이 트럼프로서는 그동안 이제 불확실성이다. 도대체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넌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얘기했는데 제대로 했다라고 이제 국민들 앞에 뭐 하나 이제 내세우게 된 딱 8월 1일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미국은 아직 8월 1일이 아니에요. 우리만 8월 1일이고 미국은 7월 31일입니다. 어쨌거나. 자, 그래서 한미 간의 관세 협정도 타결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할 나라는 전부 다 15에서 20%다 관세율을 얘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15면은 100점이고 20이면은 빵점 된 거다. 이제 한국은 15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00점 맞은 셈이에요. 다만 이제 이 100점을 맞는데 딸려붙는 단가가 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100점을 맞는 가격인 셈인데, 요건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는 4,500억 달러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근데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투자 액수는 3,500억,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구매가 1,000억 달러입니다. 천억 원 아니고 1,0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1,000억 달러니까 원으로 따지면은 조 단위가 훨씬 넘어가죠. 훨씬 넘어갑니다. 문제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지만은 뭐 사는 거는 원래도 사고요. 그 다음에 더 늘려도 나쁠 거 없어요. 문제는 미국 자체적으로 얘들은 에너지 자체가 내수용으로 만들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수출용으로 미국 자체가 좀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있고, 그럼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 액수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잘 된 거냐 안 된 거냐, 일단 15% 받았으면은 못한 건 아니에요. EU도 15%, 일본도 15%, 우리도 15%. 그러니까 대충 관세율만 놓고 보면은 EU나 일본보다 못한 협상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따져보면은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원래 25에서 15로 내린 거 똑같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투자 액수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일본은 5,500억이었어요. 그 일본보다 싸게 막았네. 잘했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기존의 다른 것들도 좀 더 있는데, 이거를 근데 3,500억 달러를 3,500대 5,500이니까 싸게 막았다 라고 할 수 있느냐. 3,500억 달러 5,500억 달러라는 게 갖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국내 총생산 GDP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럼 한국의 3,500억 달러라는 거는 GDP의 무려 20%짜리다. 일본은 우리는 3,500억이다 그래봤자 GDP의 그러면 20%가 되는데, 일본은 5,500억짜리다 라고 하지만은 GDP의 13%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국민 부담은 우리가 더 크다. 액수는 우리가 적지만은 사실은 실제 부담, 예컨대 친구들끼리 만났어. 그래서 저녁을 먹는데 우리 n분의 1로 공평하게 돈 내자. 근데 뭐 예컨대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보니까 100만 원이 나왔어. 자, 그럼 우리 10명이서 모였으니까 10만 원씩 내자.
근데 난 월급이 한 친구는 월급이 500만 원이고 한 친구는 월급이 50만 원이야. 50만 원 받는 월급 중에 10만 원을 내는 거하고 500만 원 받는 월급 중에 10만 원 내는 거하고 그게 어떻게 같냐. 이게 이제 이 기사의 이제 취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심지어 EU로 가면 더해요. EU 같은 경우에는 6천억 달러. 액수로 보면 제일 많죠. 근데 GDP에 대비해 보면은 6.9%에 불과하더라. 여기 20%하고 6.9%하고 비교해 보면은 더더욱이나 이제 차이가 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거를 대미 투자라고 하는 게 대개 이제 대출이고 보증의 형식이 많긴 합니다만은 투자를 했으면은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익을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수익의 90%는 미국행이다. 이게 미국이 그냥 주머니에 넣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수익이 나면은 이거는 니네 나라로 가져가지 말고 미국 안에서 재투자해라. 이런 얘기긴 한데 표현의 차이예요. 미국 안에서 재투자한다라는 말하고 그냥 미국이 갖는다라는 말하고 약간 손바닥 윗면이냐 아랫면이냐 차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수익을 내더라도 사실은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는 별로 없더라. 그냥 미국 안에서 계속 그 돈이 돌고 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 돈이 3,500억 달러라는 게 일단 미국으로 건너가면은 이 돈이 돌아오는 돈은 아니다. 그냥 미국 안에서 노는 돈이다. 요거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하고 협상 결과를 공개하면서 시장을 마켓 오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 근데 우리 결과를 얘기하면서 오픈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accept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그래서 쌀하고 쇠고기 부분을 우리는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무용담을 얘기해 주는 거죠. 야, 이게 미국이 우리 쇠고기 씨를 열라고 막 압박을 했는데 야, 한국에서 쇠고기 시장 열면 큰일 난다. 옛날에 열었다가 광우병 시위 난리 났었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설득했더니 통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협상 잘했다. 쇠고기는 막았습니다. 저 이쁘죠? 잘했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대가가 3,500억이었다. 3,500억. 원래 정부는 참고로 1,000억 얘기했습니다. 1,000억 얘기하던 게 3,500억이 됐다. 이렇게 된 데는 이제 트럼프의 협상도 주요했겠지만은 사실은 쌀, 소고기를 지키는 가격이 2,500억 달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또 어떤 측면이 있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어쨌거나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거예요. 쌀 지키느라고 투자 액수가 늘어났다. 이거는 반드시 등식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원래 거래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하나를 덮으면 대신에 뭐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고요. 뭐 하나 받으면 뭐 하나 주는 거고요. 자, 일단 발표된 내용만 보면 여기까지인데 중요한 건 이제 딴 나라들에는 무역 협상의 결과로 아예 발표가 되는데 우리는 발표가 안 된 게 있어요. 뭐냐? 국방, 구체적으로는 무기 구입입니다. 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보잉을 몇 대를 사기로 했다 그러고 뭐 밀리터리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트럼프의 발표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얘기가 다 빠져 있어요. 사실은 한미야말로 국방 협력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냐? 대신에 트럼프는 얘기를 했죠. 한미 정상회담을 2주 안에 하겠다. 그 얘기는 대통령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내 지갑 안에 들어온 돈이고 이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게 좀 더 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이제 그 강투를 통해서 늘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돈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안보의 문제로 볼 것이냐 안보의 가격을 이걸 돈으로 따질 것이냐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이게 돈의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접근을 잘 해야 돼요.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상회담에 전혀 관심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보자. 그러고는 다음 주라도 시간 되면 바로 날짜 잡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기억해야 될 장면이
두 장면을 진짜 비디오를 보고 또 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두 장면 하나, 1번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장면. 두 번째, 남아공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장면. 두 장면에서 모두 트럼프가 상대에게 도발을 합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의 도발은 그럭저럭 넘어가다가 결국 옆에서 벤스가 걸고 넘어갔더니만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결국은 발끈했어요. 결국은 정상회담 자체가 파토났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거 건도 별것도 아니에요. 너 왜 양복안 입고 오냐, 이런 굉장히 사소한 건데 그 사소한 도발에 젤렌스키가 발끈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러고 나선 결국은 젤렌스키 본전도 못 찾고, 아이고 내가 미안하게 됐고, 난 늘 미국의 감사한 마음을 앞세우고 있고, 사과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남아공 대통령한테도 트럼프가 똑같이 했습니다. 왜냐, 남아공이 미국이 보기에는 정말 꼴같지 않게도, 아니 뭐 프랑스가 가끔가다 꼬작꼬작 개기는 것까지는 그래 귀여운 맛을 봐주겠다. 그래 프랑스가 그래도 왕년에 프랑스인데 그래도 뭐 딴에는 체면 세운다 그러는데 그래 뭐 그 정도 폼 잡는 것까지는 내가 봐줄게. 근데 넌 뭐라고 폼 잡고 난리야? 이거예요. 심지어 남아공에서 했던 그 트럼프 딱 취임하자마자 했던 그 G20 정상회의는 아니고 장관회의에 루비오도 안 보냈죠. 이 정도로 그때 남아공이 이제 G20 회의에 설정한 의제 자체가 트럼프하고 안 맞았던 거예요. 남아공에서 하는 일이 너 왜 이렇게 삐딱선타? 그럼 마음에 안 들던 차에 트럼프가 여기서 도발을 한 거예요. 근데 남아공 대통령은 트럼프의 도발을, 남아공 대통령은 아마 젤렌스키하고의 회담을 잘 연구를 했을 거예요. 야, 이거 나도 지금 좀 약간 미운 털 박혀 있을지 모르는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젤렌스키의 영상을 잘 연구한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 넘깁니다. 참을 거에선 참고, 그 다음에 이제 주먹이 날아오는데 주먹을 정면으로 맞거나 받아치면은 일이 더 커져요. 그게 아니라 주먹을 흘려야지. 맞는 척 하면서 살짝 흘리는. 그래서 맞는 사람은 데미지 없이. 그러면 때린 사람은 일단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컨대 농담을 하면 농담처럼 상대방을 약간 이렇게 좀 못살게 굴 때 상대방이 너무 바보처럼 헤헤헤 이러고 있으면 그것도 놀리는 재미없어요. 그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쳐 주는데 사실은 이렇게 데미지는 입은 것처럼 보이는, 아파요. 아픈 기색은 내는데 그렇다고 아픈 기색은 내면서 이렇게 그렇다고 발끈하진 않는 그 적정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이제 찾아야죠. 그게 이제 일단 그 선을 찾는 거는 위성락 안보실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선을 찾는 거에서 실행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국내적으로는 아마 특별한 그 위기 신호 내지는 좀 장애물이 없었어요. 거의 평탄한 길을 가다가 지금 인사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게 이제 국내적으로 했는데,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맞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시험대가 어쩌면은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이 도로 턱 있죠. 그냥 턱도 암만 살살 넘어도 이제 덜컹하죠. 이 덜컹하는 도로 턱 정도의 장애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싱크홀이 될 것이냐. 그게 실제로 도로 턱이냐 싱크홀이냐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분명히 도발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는. 이거 왜 착하게 나오지 않느냐고 기분 나빠하면은 거기서부터 이미 지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하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고요. 거기서 잘 대응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